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무안국제공항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서 유족을 면담했고 통합지원센터를 찾아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또 관계자들 격려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상목 대행이 먼저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어제 갖고서 여기서 이제 유족들이 장례 절차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생계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를 신속 지원하고 또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 유예에다가 추가적인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해서 이제 바로 또 무안으로 내려가서 유족들을 직접 또 면담을 또 했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특히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가족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또 SNS 등에 대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이렇게 폄훼를 하거나 조롱하는 거, 조롱, 비방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최 대행이 바로 그 배속해 있던 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신속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 그 대책을 갖고 오도록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시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제 유가족이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를 해서 삭제 조치도 하고 또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 조치에 들어가도록 이미 수사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참사, 비극에 그런 조롱 댓글을 단다는 것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 의법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더 있죠. 가족들이 아주 심신이 지금 지쳐있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과 건고료, 연금 이런 것들 납부를 예외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유가족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돌봄 필요 시에는 공항 내에 접수 번호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간단히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반년치 필요합니다. 네. 또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도 적용하고 통신방송 요금 감면 확대도 실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 정도로 해서 뭐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부로서는 신속하게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새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고한 대로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에는 1%대의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신속 대응 또 필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데요. 당장 1월 달에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8%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2%에도 못 미쳐요. 그렇습니다. 약 2%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서 브리핑을 했는데 불확실성, 영어로 uncertainty라고 하죠.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범석 차관은 이제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그 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수출이라는 겁니다.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반도체가 그동안 이 수출 증가를 끌어왔는데 이제 올해 반도체의 업황이 상당히 둔화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수가 일단 고금리나 고물가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어떤 침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확실성이라는 국내외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18조 원을 1사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재정 대응 선제 조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정책 금융 12조 원, 재정 공공투자 6조 원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민생 경기 사업 85조 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이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건데 이거를 좀 그 절반 가까이를 1분기에 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이다. 필요한 일이고요. 또 기재부는 1분기에 재정금 거쳐서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강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게 추경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추경이 포함되는가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결국 추경은 국회에서도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제적으로 재정 대응에 대한 국회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도 이런 점에서는 정부와 발을 맞춰서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경제의 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부가 세부적으로 최우선 방점, 이 밑줄을 그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외 신인도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 정치적 어떤 유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첫째적으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FDI라 그러죠. 이 FDI도 최대 7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높이고 그다음에 외환 유입에 그 유리한 인프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현금 지원 예산을 2천억 원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고 또 현금 보조 지원을 한도를 5 내지 20%를 상향 조정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R&D에 대해서는 국비 분담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10에서 25%를 더 높여서 아까 75%까지를 네.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그러니까 이 스왑이란 말이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환과. 그 한도도 높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호 다른 나라와 말하자면 외환 위기에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을 상호 보증하는 건데요. 이 한도를 기존의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는 네. 2025년 말까지로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기로 했다. 네. 자, 이런 정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수의 부진이 우선입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 발표가 됐죠? 그렇죠. 소비 촉진 추가 혜택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 이상을 상반기에 추가 소비하게 되는 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말에. 그렇습니다. 혜택이고요. 또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 가전 구매에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기차, 가전제품을 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인데요. 개별 소비세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를 인하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할인 혜택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개별 소비세 인하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할인되는 현상을 또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관광도 좀 촉진해야 되겠고, 소상공인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도 여러 대책들이 나왔네요. 예, 그 이제 최대 3만 원까지 우리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 숙박 쿠폰을 100만 장을 새로 배포하기로 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먼저 했죠, 지금 저거를. 네. 그에 우리도 이제 상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이것이 이제 현재는 15%로 돼 있는데 이걸 30%로 두 배. 예, 2배에 올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설 전후에서 10%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곧 설이니까 5% 올려서 좀 예. 소비 촉진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지원 대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의 할인 지원 예산을 8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에 신속히 집행토록 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요즘 어깨가 처진 사람들이 이 청년들입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정이 지금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고용입니다. 그만큼 고용 장려, 채용 촉진 정책이 나온 것인데요. 민간 공공 부분의 일 경험 기회를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산업단지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단기에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적응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탈하는데 이걸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의 한도를 월 70만으로 일괄 상향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40에서 70이었는데 전부 다 70으로 올려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일괄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용 촉진 또 채용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참 다행인 게 있어요. 2024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의 수출 순위도 전년보다 상승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최대치는 2022년에 6,836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갱신한 거고요. 2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WTO 기준의 그 수출 순위 이도 세계에서 2023년에 8위였다가 작년에는 6위로 두 계단 올라갔네요. 두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상위 10대 수출국,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서 수출 증가율을 따졌을 때 한국이 바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 9.6%를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수출은.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좀 보면은 반도체가 역시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43.9%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서 역대 최대 수출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선박 이런 것들도 큰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아세안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는 20일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죠. 초청장을 보내서 받아놓고 갈지 말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은 중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인데 매우 이색적인 신년사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자강을 강조하고 중국 부심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비바람의 세대 속에서 성장했고 시련 거치며 장대해졌다.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된다. 옛날에 뭐 장정 갈 때 그 지도자들 한 말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른바 자강이다. 부심이다. 이런 평가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2기에 전방위적 압력에 주눅들지 마라. 또 한편으로는 2024년 중국의 GDP가 이경 6,229조 원이 넘을 것이다.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이경 6,229조 원입니다. 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신년사 발표 때 주석실을 처음으로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권위주의로 해기된 거 아니냐. 주석실을 다 가립니다. 네. 가린 걸 보고서 좀 권위주의 성격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